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목이 상태가 좀 많이 좋지 못해서 오늘 시황 영상을 좀 스킵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또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제 방송을 기다려 주시는 애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라도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이나 어떤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래들이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움직임들을 저마다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각종 가상자산들의 향방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셔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대화와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제 영상을 비롯해서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유튜버들의 영상을 여러분들 냉정하고 굉장히 거리를 두고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투자의 모든 책임은요,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을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자, 뉴욕의 제조업 어떤 현황들을 살펴보는 지수예요. 자, 그리고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네, 화요일에는요, 미국 건축 승인 건수 발표와 함께 여러 주요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날은요,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섞여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도 미국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뭐 중요한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어떤 실적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0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3시에 FOMC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자, 베이지북이 뭔지는 바로 뒤에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이후에는요, FOMC 위원이면서 뉴욕 여는 총재인 존 윌리엄스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하지만 또 가장 현 시점에서 중요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생산자 지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돼서 목요일 이후에 또 시장의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4월 21일 금요일에는요, FMC 위원인 미셸 보우만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발표는 5월 4일에 있습니다. 네, 연준의 베이지북은요,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돼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금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미국 내 12개 연준 관할 지역의 경제 상황 보고서이고요. 미국 내 경제 추세 그리고 문제 상황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0.25%포인트 상승이 한 80%가 안 됐어요. 78%뭐 이 정도였는데 더 상승을 해서요. 현재는 82.1%입니다. 자, 연준 베이지북까지 발표가 되고 만약에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뭐 0.25%포인트가 좀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자, 이번이 어쨌든 연내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월가의 예측들이 지배적인데, 여기에 대해서요,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은행 위기로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요, 이 파월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준의 어떤 생태나 어떤 스탠스들을 가장 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거시 경제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근데 옐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이 엄격해지고 이게 마치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은요, 이게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간 은행 대차 대조표 데이터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증은 있지만 뭐 물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월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한 번 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옐런 재무장관은요,
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인해서 달러 패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힐러리 클린턴의 의견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때문에 달러 패권이 위험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인식을 잘 하고 있고 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제재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달러의 대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요,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도 높고 또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패권이 무너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재가 이어지고 하면은 차츰차츰 균열이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연준의 피보팅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올해 1월까지만 해도요, 올해 안에 뭔가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요 수치들을 합치면은 50%를 조금 웃도는 정도로 경제학자들이 올해 연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올해 4월 조사에서는 내년 1분기라는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가요, 전년 대비 올해 말이 되면 3.53%까지 상승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지난 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보다 더 큰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의 상승률에 대한 이 추이들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비트코인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여전히요, 30K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이 가격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또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요,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좋은 분위기의 흐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좀 간만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심도요, 전날보다 1도 상승을 해서 69, 극도 탐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70을 경계로 해서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요, 30K에서는 매수벽이, 그리고 31K에서는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와 저항 사이 구간이 굉장히 짧게 움직이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지선을 뚫고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 고래들도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요, 현재 계속 홀딩을 하다가 다시 추가 매입을 하고 다시 또 유지를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갈색 고래와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빨간색 고래는 꾸준히 계속해서 조금씩 매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라색 고래와 이 초록색 고래는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보라색 고래가 상당 부분 매도를 했고요. 초록색 고래는 더 급격하게 매도를 해서 시장에 이 매물을 던져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같은 경우도 거의 전량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더 큰 규모의 고래들이 매입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요,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계속해서 이 보합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심리적인 저항선인 2,000달러를 뚫어내고 나서는요, 여기서 치열하게 또 매수 매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각 진영에서 서로가 더 좋다는 걸 강조하면서 서로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암호화폐 투자사인 덱스터리티 캐피털의 마이클 사파이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더리움은 투자자의 기대와 흥분이 집중되고 있고 미국 규제, 증권 분류 여부, 그리고 샤펠러 업그레이드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분은요, 규제 이슈와 증권 분류 이슈까지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 이더리움에 비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늙은 할아버지다. 굉장히 따분한 할아버지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안정적이지만 큰 화제가 되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향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이더리움을 사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릭 에델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상업적으로 더 많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본인은 보유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 특히 새롭게 영입되는 이 뉴비들은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뭐 찬반의 여지가 있고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더리움이 높고 더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디너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스택스 같은 그런 프로토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저변들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확연히 다른 포지션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플도 0.5를 경계로 오랜 기간 지금 횡보를 이어가면서 지금 매수와 매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SEC가 최근에 지난 7일이죠. 이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본인들이 승소한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공정한 고지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SEC가 하는 얘기는요. 본인들은 어쨌든 증권법을 기반으로 하고 4단계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외에 도대체 무슨 고지가 필요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SEC의 주장에 대해서 이 리플은 SEC의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커먼웰스가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업튼의 사례를 들면서 하나의 선례를 제시하면서 이게 저 정확한 증거다. 이게 바로 공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승소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지코인도요, 트위터의 로고가 다시 파랑새로 바뀌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또 X와 트위터가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요, 머스크가 X.AI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슈퍼앱을 개발하는 부분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도지코인이 분명히 여기서 결제와 관련된 용도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일각에서는 AI가 붙어 있다는 걸로 봐서 오픈 AI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시스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의견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국내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자, 월가의 큰 손들이 뭐 사나 봤더니 일본 주식과 암호화폐를 줍줍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종목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거든요. 본인이 TSMC 주식을 매도하고 지금 일본의 종합 상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본 주식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안전성 때문인 거고요.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예로 지금 현재 금과 비트코인의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50%를 넘어섰고 미국 S&P 500과는 거의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지금 25%그 미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안전하기만 한 자산이 아닙니다. 가장 혁신적인 자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가장 높으면서 안정성까지도 높은 아주 특이한 자산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발표한 이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요. 지난 발표치 대비 무려 2,439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 펀드와 레버리지 펀드 모두에서요, 비트코인 상승 전망이 강화됐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장기 펀드를 보시면요, 지금 롱이 지금 7,472 계약이고요. 지금 927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숏은요, 82건밖에 안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에서 롱숏 비율을 봤더니 91.1%라는 거예요. 52.6%가 상승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유입이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상승 쪽에 훨씬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도 롱과 숏의 비율을 봤더니 0.56%이고 0.07%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지금 현재 롱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그 중에서 장기 펀드는 훨씬 더 크게 롱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비트코인 상승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겠죠. 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요, 2023년 이 암호화폐 랠리를 정확하게 예측한 트레이더인 이 도널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6,900달러에 근접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강세장을 확인하려면 3,300달러의 저항선을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를 통과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돌파 랠리 이후에 빠른 조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도널트가 차트는 제가 못 가져왔는데, 자, 이 BTC 움직이며 3만 달러로 되돌아가기 전에 5만 달러에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또 다른 분석가인 크레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BTC가 32.25K에 도달할 때까지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수준을 돌파할 경우 또 빠르게 4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전망이고요. 아마도 이번 전반기까지 어떤 추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규제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등락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관인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반감기 사이클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세장 바닥을 지나서 상승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 매트릭스에서도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 로드맵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BTC가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 이 거시경제 문제는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크립토 퀀트 공식 트위터에 공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는데요. 자, 미국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거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이제 다 매도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죠. 근데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날짜, 언제 이 매도 압력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측을 해둔 게 있는데요. 자, 2023년 5월 26일, 그리고 8월 7일, 10월 19일, 12월 30일 이렇게 구간을 두고서 부분 매도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치를 공유를 해 두었습니다. 네, 이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이것도 부분 매수와 부분 매도를 하실 때 감안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올해 또 중요한 이슈는요, 역시 규제 이슈입니다. 현재 미 SEC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도 증권법 대상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주장을 했죠. 이거 제가 토요일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전방위적인 공격들, 네, 그리고 G20과 G7에서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고 코가 완전히 막혀서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이번 일주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